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 말은 얼마 전 대전을 방문한 한동훈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발언이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금으로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으면 탄핵 사유가 될까? 여기에 이재명이 답해야 한다. 이런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에 대한 저격성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받는 것 역시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 장관이 오늘 또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을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역시 한 장관의 말일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때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때나 아니면 출퇴근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한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 장관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늘날 대통령으로 만든 상당의 이유도 역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발언들이 한몫했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억하시겠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를 찾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 총장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일말의 기죽은 모습도 없이 오히려 여당 법사위원들을 말로써 압도했습니다. 따라서 할 말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신을 지킨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생겼고, 이런 게 바탕이 돼서 대선 주자로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른바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을 지켜보고 분석해보면 일단 국민적 관심과 공감은 상당한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목격을 하셨겠지만 법사위 국정감사장이나 대정부 질문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그 조회수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 얼마 전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같은 한 장관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여의도 문법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일단 하나마나한 두루뭉술한 말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치인들이 저마다 내놓는 말들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더해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토대로 말을 하는 정치인들도 드문 실정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한 장관의 발언에는 항상 팩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저격할 때도 항상 팩트를 앞세운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 장관은 이재명을 향해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리고 공금으로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으면 탄핵 사유가 될까? 여기에 이 대표가 답해야 한다라며 저는 그 정도는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팩트이죠. 가령 예를 들면 김의겸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은커녕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팩트가 아닌 거짓에 기반을 한 그런 발언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경우 그 반대라는 것인데, 얼마 전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를 공격할 때도 역시 송영길이 과거 재벌의 뒷돈을 받았다는 점, 룸사롱에 가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팩트를 거론한 뒤에 이를 비판할 지점과 연결시켜서 송영길을 저격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한동훈을 공격했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현 야권 인사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동훈 장관에 의해 야당 정치인 한 명이 골로 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서영교 의원을 가리켜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며 국문을 호도하는 건 잘못됐다라며 국민들의 머릿속에 한동안 잊혀져 있었던 서영교의 과거사를 들춰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영교를 어떤 식으로 골로 보냈는지 한 장관의 말을 기점으로 서영교의 과거사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한 장관은 서영교를 가리켜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196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서채구 의원은 1983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86년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운동권 활동으로 생긴 전과가 서영교에게 있습니다. 1987년 4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그 다음 한 장관은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 자, 아마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신의 딸과 동생을 잇따라 보좌관으로 채용해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시족 의원실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학 휴학 중이던 딸을 5달 동안 인턴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은 2016년 6월 뒤늦게 알려졌었는데요. 또한 2015년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썼다가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보좌관 자리에 가족을 채용한 것인데 당시 기준으로 인턴 비서 연봉은 1,761만 원, 5급 비서관 연봉은 6,80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원의 회계 책임자도 다름 아닌 오빠였습니다. 수도권 한 대학 교수였던 서채구 의원의 친오빠는 서채구 의원의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고 총 2,760만 원의 인건비를 타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자 2016년 7월 서영교는 자진 탈당했다가 1년 2개월 뒤 슬그머니 복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은 서영교를 가리켜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는데 이른바 보좌진 월급의 후원금 전용은 시족 의원실 해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백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영교는 원래 근무하던 인턴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를 도와주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다며 딸의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진을 채용하는 데 쓰라고 지급된 인건비를 자기 후원금으로 돌렸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 가족이 아닌 보좌진 월급 일부도 후원금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자신이 채용한 4급 보좌관으로부터 2015년 5월에서 9월 매월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서영교는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다만 당시 서영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동훈 장관은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사건의 압력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서영교를 저격했습니다. 자, 이 사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는데요. 서영교는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기 방에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민원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가 됐고 문용선 당시 서울 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 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2019년 1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거기에서 서채구 의원의 청탁 사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서영 의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는데 이 재판 청탁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런 논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취지의 논리인 것인데요. 자, 이거 딱 서영교에게 어울리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서영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 개딸들의 응원에 힘입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을 향한 거의 독설 수준의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반문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서영교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